레온 김은 허름한 트럭 뒷좌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세련된 양복 대신 낡고 냄새나는 작업복을 입은 그는 평소의 냉철한 총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도가 들려 있었는데 지도의 모퉁이는 이미 수십 번의 접힘과 펴짐으로 인해 헤어져 있었다. 두 아이, 5살 쌍둥이, 준과 지아는 피곤함에 지쳐 레온의 양쪽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즉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잠적하여 내부의 적을 찾아내고 실종된 아내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는 자신이 걸어야 할 이 고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의 본명은 레온 김, 국제기업 헬릭스 그룹의 총수였다. 레온은 현재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는 사촌 강혁의 음모를 감지하고 이 모든 위협의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 스스로 가난한 실업자로 위장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헬릭스 내부에 깊숙이 박혀 있는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획을 실행해야만 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야 했고 실수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멈추자 레오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깨웠다. 준, 지아, 다 왔단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권위적인 톤이 아닌 피곤함과 부드러움이 섞인 낮은 속삭임이었다. 준은 커다란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빠,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레온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레온에게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고통이었고 그가 이 위험한 게임을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의 가장 후미진 곳,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빈민가였다. 레온이 미리 계약한 방은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지하 단칸방이었다.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아이들에게 이곳은 충격적인 환경일 수밖에 없었다. 레온은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썼다. 여기는 우리가 잠시 머무를 모험기지야. 아빠가 보물을 찾을 때까지 여기서 숨어 있어야 해.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 상황을 하나의 흥미로운 게임처럼 포장했다. 레온이 짐을 푸는 동안 지아는 방 한 구석에 있는 거미줄을 발견하고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레온은 지아를 안아 올리고 어깨를 토닥이며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헬릭스 그룹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강혁의 계략을 간파하고 그가 숨겨놓은 비밀 문서를 회수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 문서는 아내의 실종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레온은 낡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곧장 일자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 그가 선택한 일은 항구 근처의 허드레실이었다. 이는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도시의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고 강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었다. 그는 이미 헬릭스 내의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다. 항구 근처의 인력 시장은 거칠고 혼잡했으며 실업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레오는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그의 태도와 눈빛은 미묘하게 달랐다. 고급 교육을 받은 엘리트의 냉정함과 지성이 낡은 작업복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자신의 본성을 숨겼다. 그는 묵묵히 가장 힘든 일을 자처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훈련을 해야만 했다. 그의 예상대로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 것은 그의 새로운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레온을 나약하고 도도한 도시 출신이라고 얕잡아 보았다. 그들은 레온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위험한 장소로 밀어넣는 등 노골적으로 그를 시험하고 괴롭혔다. 레온은 헬릭스의 총수로서 누리던 모든 존경과
권위를 한순간에 상실했음을 깨닫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욕은 그의 복수를 위한 연료일 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레오는 인적이 드문 부두 구석에 앉아 아이들을 위해 싸온 김밥을 꺼냈다. 두 아이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잠시 동안 지켜보다가 지친 아버지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었다. 이 순간이 레온에게는 세상의 어떤 명예나 부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그들의 행복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때 레온의 시야에 낯익은 인물이 들어왔다. 강역의 오른팔인 상무이사 윤태수였다. 윤태수는 보디가드들을 대동하고 낡은 창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레온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고 김밥으로 얼굴을 가렸다. 윤태수는 레온의 위장된 모습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평범한 노동자로 취급하며 곁을 지나쳐 갔다. 이들의 등장은 이 지역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분명한 신호였다. 레오는 긴장 속에서 윤태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윤태수는 창고 관리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은 비밀스러운 거래와 관련된 듯했다. 레오는 그들이 주고받는 작은 봉투를 목격했고 그것이 강역의 불법적인 활동과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이로써 그의 위장 잠입 작전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부터 더욱 은밀하게 정보를 캐내야 했다. 그날 오후 레오는 창고 근처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윤태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윤태수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그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를 잃어버렸다니 말도 안 돼. 총수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무조건 찾든지 아니면 A를 이용해 협박해서라도 회수해야 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레온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A는 실종된 아내의 이니셜이었다. 레온은 자신의 아내가 강역의 불법적인 프로젝트에 얽혀 있으며 그 핵심 자료 때문에 실종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이 정보를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로 전달해야 했지만 윤태수가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총수의 지성과 냉정함이 이 순간 가장 절실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해야 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레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의 몸은 피로했지만 정신은 날카로웠다. 그는 강역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고 이제 그 약점을 공격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아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헬릭스 그룹의 총수로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의 곁에는 오직 두 아이뿐이었다. 그에게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 자신과 아이들을 함께 지켜줄, 믿을 수 있고 강인한 동반자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의 시선은 낡고 거친 이 도시의 거리 풍경을 맴돌았다. 그는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다. 레오는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낡은 핸드폰을 이용해 극비 연락망에 접속했다. 그는 윤태수가 관련된 불법 거래와 아내의 이니셜 A가 언급된 통화 내용을 간략히 보고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의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그는 강역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며 더 큰 충격을 피하기 위해 선수를 쳐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도 깊었다. 레오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에 새겨진 목표를 되새겼다. 아내의 안전과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헬릭스 그룹의 정의 회복.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 가짜 가난이라는 가면이 곧 강혁에게 치명적인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치밀한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레오는 이틀 동안 인력 시장을 배회하며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일용직 노동자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그가 맡은 일은 대부분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건설 현장에 잔해를 치우는 것이었고, 그의 섬세한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밝히기 시작했다. 고급 필기구만을 다루던 손이 흙먼지와 시멘트로 더러워지는 것을 보며 레오는 씁쓸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그가 스스로 자처한 시험의 대가였기에 묵묵히 견뎌냈다. 그는 반드시 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강혁의 목줄을 움켜쥘 실마리를 찾아낼 생각이었다. 이 빈민가는 레온이 이전에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규칙은 무시되었고 오직 힘과 생존 본능만이 통용되는 정글이었다. 레오는 이곳의 거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도 자신의 본래의 냉철함과 전략적 사고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대화와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며 윤태수가 왜 이곳에 자주 나타나는지, 그리고 강혁이 이 지역을 통해 어떤 불법적인 활동을 은닉하려 하는지 추론해 나갔다. 준과 지아는 아버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의젓하게 굴었다. 비록 좁고 냄새나는 방이었지만 아이들은 이 모험 기지를 꿋꿋하게 지켜냈다. 레오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볼 때마다 이 위험한 가장 놀이를 끝내고 그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아이들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보호막이 절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레온이 잠시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의 낡은 놀이터에 갔을 때였다. 놀이터 옆에는 꽤 규모가 큰 재개발 예정 건물이 있었고 인부들이 건축 자재를 옮기느라 분주했다. 레오는 아이들이 잠시 미끄럼틀을 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쪽에서 굉음과 함께 묶여있던 굵은 목재 더미가 풀리면서 아래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레온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목재 더미는 정확히 준이 서 있는 위치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레온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찰나의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그림자가 준에게 번개처럼 다가섰다. 그것은 레온이 전에 본 적 없는 엄청난 근육을 가진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땅을 박차고 도약하며 몸을 날려 준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준을 안은 채 땅에 쓰러지는 대신 한 손으로 떨어지는 목재 더미에 가장자리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균형을 잡으려 했다. 엄청난 무게와 충격에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텨냈다. 레오는 이 경악스러운 광경을 보며 그녀의 비범한 힘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정말이지 황소처럼 힘센 여자였다. 목재 더미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준을 안전한 놀이터 모래밭으로 던져 놓았다. 레오는 재빨리 달려가 준을 끌어안고 그녀에게 다가섰다. 괜찮습니까? 다치진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감사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그 여성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땀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낡고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라. 이 지역에서 자벽보와 이삿짐 센터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이었다. 소라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털어내고 말했다. 이 동네에선 눈 똑바로 뜨고 다녀야 해요. 애들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녀는 레온의 낡은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섬세한 얼굴을 잠시 훑어보더니 그를
나약한 남자로 판단한 듯 다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려고 했다. 레오는 그녀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생존력과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녀가 바로 그가 찾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레오는 즉시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다. 그는 소라에게 달려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잠깐만요. 혹시 저와 계약을 하나 할 수 있을까요? 소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레온을 돌아보았다. 계약이요?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고된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레오는 주변을 둘러보고 그녀를 조용한 골목길로 이끌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정보를 캐내야 하는 특수한 임무 중이며 아이들을 돌봐줄 아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곧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그의 진짜 신분은 철저히 숨긴 채였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이 지역에 숨어 사는 신세입니다. 하지만 곧 내 것을 되찾을 겁니다. 당신에게 이 임무를 맡아준다면 한 달에 2배의 수고비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내 아내 역할을 해주고 우리 준과 지아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면 됩니다. 레오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소라는 그의 뜬금없는 제안에 코웃음을 쳤다. 소라는 팔짱을 끼고 레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겨우 저런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서 2배라니? 당신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 결혼 같은 거 관심 없어. 특히 당신처럼 뼈대도 약해 보이는 남자랑은. 그녀의 노골적인 평가는 레온의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그는 그녀의 솔직함을 높이 샀다. 그녀의 거절은 예상된 반응이었다. 레온은 재빨리 다음 카드를 꺼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준을 구한 용기와 힘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 아이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현금 다발을 꺼내 소라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의 한 달치 수입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소라는 현금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2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준과 지아는 그녀가 본 아이들 중 가장 외롭고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특히 그들의 아버지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이 척박한 환경에서 버티기에는 너무나 나약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강한 힘이 선한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미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좋아요. 계약은 계약이니까. 소라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레온의 손에 있던 돈뭉치를 거칠게 빼앗으며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난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해도 당신에게 명령받지 않아. 나는 내 방식대로 아이들을 보호할 거야. 둘째, 당신이 이 임무를 마칠 때까지 절대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 그리고 셋째,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레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을 얻게 되었다. 좋습니다. 모든 조건을 수락합니다. 우리의 위장 결혼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내 이름은 이현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이현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가짜 이름과 신분을 그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당분간은 이 가난한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연기해야 했다. 소라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현 씨. 나는 박소라야. 그리고 명심해. 내 눈에 당신이 아이들을 속이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동을 보이면 이 계약은 즉시 파기될 거야.
그녀는 레온에게 섬뜩할 정도의 경고를 남겼다. 이 순간부터 소라는 레온과 준 지아의 곁으로 들어왔다. 레온은 소라의 강인함과 정직함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알지 못했다. 레온은 소라의 존재가 강역의 눈을 가리는데 완벽한 위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누가 헬릭스 그룹의 총수가 거친 빈민가 여성과 결혼하여 좁은 단칸방에서 살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소라의 등 뒤에 숨어 더 은밀하게 강역의 비리를 파헤치고 아내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추적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소라는 그에게 있어 예측 불가능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날 저녁 소라는 레온의 단칸방으로 짐을 옮겼다. 그녀의 짐은 낡은 배낭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방을 가득 채웠다. 아이들은 소라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갔다. 특히 주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고 지아는 소라의 억센 팔뚝을 만져보며 신기해했다. 레오는 아이들이 소라에게 보이는 애착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는 소라와의 가짜 관계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염려했다. 소라는 레온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허술한 저녁 식사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현 씨, 당신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알겠어. 하지만 이래선 안 돼. 그녀는 다음 날부터 자신이 이 집의 식사와 살림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레오는 반발할 수 없었다. 그는 헬릭스 그룹의 총수였지만 이 단칸방에서는 소라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가짜 남편일 뿐이었다. 레오는 소라가 밤늦게까지 낡은 작업복을 세탁하고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삶은 고되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강한 책임감과 성실함은 레온이 상류층에서 보았던 어떤 위선적인 행동보다 고귀해 보였다. 레온은 그녀의 진정한 힘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정신적인 강인함에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이 계약 결혼이 그의 삶과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레온은 깊이 생각했다. 박소라가 단칸방으로 들어온 첫날 밤은 레온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배낭을 구석에 던져놓고는 바로 집안의 청결 상태를 지적하며 남편인 레온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현 씨, 당신은 이 방을 청소하는 법부터 배워야겠어. 이 먼지 속에서 애들을 어떻게 키울 생각이야? 그녀의 말투는 권위적이었고 레온은 헬릭스 그룹 총수로서 수많은 임원들을 지휘했지만 지금은 이 강인한 여성의 지휘 아래 놓인 셈이었다. 레온은 묵묵히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곰팡이가 핀 벽을 닦고 먼지 쌓인 구석을 청소하는 일은 그에게 매우 낯선 경험이었다. 그는 소라가 놀라운 효율성으로 좁은 공간을 정돈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작은 영역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소라는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레온에게는 철저하게 업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그를 고용주가 아닌 돌봐야 할 또 다른 짐으로 취급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새벽 일찍 일어나 낡은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사왔다. 그녀는 숙련된 솜씨로 간소하지만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아이들은 오랜만에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으며 행복해했다. 레오는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들만 상대해왔지만 소라가 만든 소박한 된장찌개에서 느껴지는 깊은 맛에 놀랐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진정한 강자였다. 레오는 그녀의 강인함과 독립적인 정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소라는 레온에게 기대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했고 심지어 레온이 그녀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현 씨,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당신의 임무에만 집중해. 난 당신이 나약하게 굴면서 아이들을 실망시키는 꼴은 못 봐. 그녀의 냉정한 충고는 레온의 가면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소라와의 계약 결혼 생활은 레온의 위장 작전에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다. 그녀의 소문은 곧 동네에 퍼져 이현의 아내는 황소처럼 힘이 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는 레온이 나약하고 평범한 가장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고 강역 측의 감시망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람들은 레온이 소라 덕분에 간신히 살림을 꾸려나가는 무능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레온은 매일 항구와 건설 현장에서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했지만 그의 진정한 임무는 밤에 이루어졌다. 소라와 아이들이 잠든 후 그는 낡은 침대 아래 숨겨놓은 극비 노트북을 꺼냈다. 그는 윤태수 상무가 이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는 불법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헬릭스 그룹 내부의 재무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다. 강역의 횡령과 비리는 헬릭스의 기밀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와 연결되어 있었다. 며칠 후 레오는 소라의 직업 활동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삿짐 센터의 남자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힘들어하는 거대한 금속 캐비닛을 그녀 혼자서 어깨에 짊어지고 좁은 계단을 거침없이 올라갔다. 주변의 남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레온 역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힘은 과장된 소문이 아닌 현실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레오는 그날 저녁 소라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무거운 일만 합니까? 당신의 몸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소라는 묵묵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대답했다. 이현 씨, 나는 힘이 세. 이 힘은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야. 이 재능으로 돈을 벌고 나 자신을 지켜. 육체적인 힘은 때로는 돈이나 권력보다 더 정직한 방패가 돼. 그녀의 말은 레온의 깊은 생각에 파문을 일으켰다. 소라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레온에게 큰 위안이었다. 소라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쳤다. 준과 지아는 소라의 옆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다고 느끼는 듯했다. 레오는 소라의 옆에서 아이들이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찾는 것을 보며 자신이 아내에게서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레오는 소라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약 관계였지만 그녀의 헌신과 솔직함, 그리고 강인한 도덕성은 레온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이 감정을 억눌러야 했다. 그는 가짜 신분으로 그녀를 속이고 있었고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한편 강혁은 헬릭스 그룹 내에서 레온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레온의 실종을 공식화하려 했으며 레온이 위임한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넘기려 했다. 강혁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은 극에 달했고 이는 레온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레온은 강혁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확신했다. 어느 날 레온이 일하던 건설 현장에 윤태수가 나타났다. 그는 인부들을 불러 모아 강혁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했고 인부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인부들은 즉시 불만을 터뜨렸지만 윤태수의 위세에 눌려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 레온은 강혁 측이 이 지역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분노했지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소라가 현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레온이 일하는 곳에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윤태수에게 다가섰다. 이봐요.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족의 생계가 달린 사람들입니다. 소라의 우렁찬 목소리는 현장의 소음을 잠재웠다. 윤태수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자신에게 대드는 것에 기가 막혔다. 윤태수는 소라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비웃었다. 너는 누구야? 이 천한 곳의 노동자가 나한테 훈계하는 건가? 너희 같은 것들은 쥐꼬리만 한 돈이라도 주는 것에 감사해야지. 그의 오만함은 소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소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윤태수에게 다가섰고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상상을 초월했고 윤태수는 고통의 찬 신음을 내뱉었다. 우리가 천하다고? 당신들처럼 권력을 남용하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이야말로 천한 존재들이야. 소라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오르는 용암 같았다. 윤태수는 소라의 엄청난 힘에 압도당하여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소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소라의 억센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주변 인부들은 놀라움과 통쾌함이 섞인 표정으로 이 싸움을 지켜보았다. 레오는 이 상황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다. 소라의 행동은 정의로웠지만 강역 측의 주목을 끌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소라의 용감함과 정의감에 깊이 감동했다. 소라는 권력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다. 윤태수는 마침내 소라에게서 풀려났고 잔뜩 겁먹은 채 보디가드들을 대동하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소라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하며 떠났다. 사건이 진정된 후 레오는 소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위험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강하게 맞섰습니다. 소라는 레온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이현 씨,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들이 당신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을 무시했는데 그녀의 질문은 레온의 위선적인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손을 놓았다. 레온은 소라의 솔직한 지적과 강한 정의감 앞에서 자신의 가짜 신분에 대한 죄책감을 더욱 크게 느꼈다. 그는 소라가 단순한 황소처럼 힘센 아내가 아니라 강역의 부패와 맞설 수 있는 도덕적 나침반을 가진 귀한 인물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전략적 계산을 넘어서는 예상치 못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강역 측의 보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라는 이제 레온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큰 약점이 되었다. 윤태수 상무가 소라에게 모욕을 당한 후 레온은 강역 측의 보복이 곧 있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소라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려 했지만 소라는 오히려 레온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현 씨, 당신이 나약하게 침묵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오만해진 거야. 나는 내 방식으로 아이들과 이웃들을 지킬 거야. 당신의 걱정은 필요 없어. 그녀의 단호함은 레온의 전략적 사고를 흔들었다. 레온은 소라의 행동이 비록 충동적이었을지라도 그 용기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빈민가에서 권력의 오만함에 맞선 유일한 사람이었다. 레온은 소라의 정직함과 불굴의 정신이야말로 강역의 부패를 무너뜨릴 가장 순수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소라를 자신의 계획에 어떻게 통합시켜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예상대로 강역의 그림자가 이 지역을 덮치기 시작했다. 강역은 윤태수를 통해 이 지역의 영세 상인들에게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고 재개발 계획을 앞당긴다는 명목으로 폭력배들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는 소라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
강혁은 레온을 찾기 위해 이 지역 전체를 압박하려는 비열한 전략을 사용했다. 레온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헬릭스 그룹의 총수로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자신의 아이들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것은 처음이었다. 레온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강혁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려야만 했다. 소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삿짐 센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혁 측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러나 레오는 그녀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굳은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지역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했다. 레오는 소라의 무모한 행동이 자신의 위장 작전을 망칠까봐 걱정했지만 그녀를 막을 수도 없었다. 그날 오후 소라는 동네 주민들을 모두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다. 그녀는 폭력배들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자경단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저들은 우리를 밟고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이 동네를 지킬 힘이 있어요. 소라의 열정적인 연설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소라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자고 독려했다. 레오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먼 발치에서 소라를 지켜보았다. 그는 소라의 대중을 이끄는 카리스마와 설득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다. 레오는 소라의 모습에서 자신이 헬릭스 그룹을 이끌 때 필요했던 용기와 정의감을 보았다. 이 여성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레오는 전략가였다. 그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강혁의 조직적인 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강혁은 재개발이라는 합법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거대한 자본력과 법률팀이 있었다. 레오는 소라의 용기에 자신의 지성과 전략을 결합시켜야만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소라에게 접근하여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제안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레오는 소라가 낡은 냄비를 닦고 있을 때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소라 씨, 당신의 용기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강혁의 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교활합니다.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레오는 최대한 침착하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말했다. 소라는 냄비를 내려놓고 레온을 돌아보았다. 이현 씨, 당신은 항상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때로는 힘으로 부수고 돌파해야 할 때가 있어. 당신이 보기엔 내가 무모해 보이겠지만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어. 그녀는 레온의 소심함과 지성적인 접근 방식을 비난하는 듯했다. 나도 육체적인 힘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약점은 재개발 사업의 자금 흐름에 있습니다. 레온은 조용히 속삭였다. 윤태수가 이 지역에서 거래하는 비밀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문서가 강혁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레온은 처음으로 자신의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라에게 흘렸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얻고 싶었다. 소라는 잠시 동안 레온을 응시했다. 그녀는 레온이 단순한 실업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의 깊은 눈빛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권위는 그의 낡은 작업복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소라는 그의 제안을 듣고 흥미를 느꼈다. 자금 흐름, 당신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당신의 정체가 뭐야? 이현 씨. 그녀는 레온의 가면을 벗기려 했다. 레온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이전에 작은 회사의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읽는 데는 능숙합니다. 소라 씨, 당신의 힘과 용기가 그들을 막아선다면 나의 머리가 그들의 목을 조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약에는 아이들을 지키는 것 외에도 이 임무를 성공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감추면서도 그녀의 도움을 요청했다. 소라는 레온의 논리에 설득되었다. 그녀는 육체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법과 돈의 싸움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당신의 계획이 뭔지 들어보겠어. 하지만 만약 아이들이라도 다치게 된다면 나는 당신의 그 잘난 머리를 부숴버릴 거야. 그녀의 경고는 레온에게 진정한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레온은 즉시 작전을 설명했다. 그는 윤태수가 매주 화요일 밤 항구 근처에 버려진 창고에서 불법적인 자금 세탁 서류를 처리한다는 정보를 포착했다. 당신은 나의 시선을 끌어주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무서운 힘 덕분에 창고 근처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힘에 집중하는 동안 나는 은밀하게 창고에 침투하여 문서를 확보할 것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이 되자 레오는 소라와 함께 창고로 향했다. 그들은 평범한 밤 산책을 하는 부부처럼 행동했지만 레온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소라는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레온은 낡은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다. 창고 근처에는 윤태수가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건달들이 삼삼오오 모여 경계를 서고 있었다. 소라는 레온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겁을 주려는 듯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낡은 철문을 발로 걷어찼다. 굉음과 함께 철문이 휘어지자 건달들은 당황하며 소라에게 달려들었다. 이봐, 미친 여자야.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그들은 소라의 거대한 체구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압도당했지만 명령대로 그녀를 막으려 했다. 소라는 주먹 대신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는 엄청난 민첩성으로 건달들의 공격을 피했고 그들의 팔이나 어깨를 잡고 가볍게 던져버렸다. 그녀의 힘은 경이로웠다. 건달들은 소라의 손에 잡히는 순간 마치 손뭉치처럼 공중에 뜨거나 벽에 부딪혔다. 소라는 진정한 황소처럼 강했고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현장을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렸다. 소라가 건달들과 싸우는 동안 레오는 재빨리 창고 뒤편의 작은 창문으로 잠입했다. 소라의 난동 덕분에 모든 경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레오는 완벽한 은폐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는 재빨리 창고 안으로 기어들어가 윤태수가 문서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책상을 찾았다. 레오는 책상 서랍을 열고 USB 드라이브를 찾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강혁이 헬릭스의 자산을 빼돌린 상세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레오는 이 문서를 자신의 은밀한 통신망을 통해 백업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때 창고 문이 갑자기 열리고 윤태수가 나타났다. 윤태수는 소라의 난동 소리를 듣고 달려왔고 레온이 창고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이현. 아니, 넌 누구야? 윤태수는 레온의 낡은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침착한 태도에서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느꼈다. 레온은 서둘러 USB 드라이브를 숨기고 책상 뒤로 몸을 숨겼다. 나는 그저 이곳의 노동자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이 지역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으러 왔을 뿐. 레오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윤태수는 보디가드들에게 레온을 당장 잡아오라고 소리쳤지만 레온은 이미 창고 뒤편의 작은 출구로 몸을 던진 후였다. 레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레온이 도망치는 동안 소라는 마지막 건달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두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레온이 약속한 대로 안전하게 빠져나갔는지 확인했다. 소라는 레온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윤태수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낸 후 즉시 현장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날 밤 레온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소라에게 USB 드라이브를 보여주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강역의 목줄을 쥘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소라는 레온을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정말 단순한 회계 책임자가 아니지?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머리는 정말 쓸모 있군. 그녀는 레온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윤태수 상무가 창고에서 레온을 목격한 후 강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다. 강역은 레온이 아직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는 즉시 윤태수에게 이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레온과 소라 그리고 두 아이를 처리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다. 강역은 자신의 거대한 계획이 이 가난한 실업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레온은 강역 측이 곧 대대적인 보복을 시도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USB 드라이브에 담긴 정보는 강역에게 치명적이었지만 이 증거를 헬릭스 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레온의 신분이 복원되고 안전이 확보되어야 했다. 레온은 소라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철저하게 은신하고 방어 전략을 구축했다. 그는 이 단칸방을 하나의 요새처럼 만들 준비를 했다. 소라는 USB 드라이브의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지만 레온은 핵심 정보는 여전히 숨겼다. 소라 씨, 이 자료는 헬릭스 그룹의 재개발 자금 비리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윤태수에게 맞섰던 것처럼 나는 이 자료로 그들의 탐욕에 맞설 겁니다. 레온은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실의 일부만을 공개했고 그의 냉철한 설명은 소라에게 그가 단순한 싸움꾼이 아닌 전략가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며칠 동안 레온은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오직 강역의 움직임만을 주시했다. 그는 낡은 방 안에서 강역의 조직이 이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강역은 직접적인 폭력 대신 이 지역의 기반 시설에 문제를 일으켜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것은 레온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이었다. 결국 강역의 간접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밤 10시 이 지역 전체가 갑자기 정전되었다. 전기가 끊기자 난방과 수도 공급까지 중단되었고 주민들은 극한의 추위와 불편함에 시달려야 했다. 이는 강역 측이 이 지역의 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프라를 마비시키려는 비인도적인 행위였다. 준과 지아는 어둠과 추위에 불안해하며 레온에게 매달렸다. 레온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촛불을 켜고 아이들을 두꺼운 담요로 감쌌다. 걱정 마, 얘들아. 아빠가 곧 해결할 거야. 레온은 소라와 함께 발전 설비가 있는 공동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발전 설비실은 낡고 복잡했으며 정전의 원인은 단순한 고장이 아닌 주요 전력선에 대한 의도적인 절단이었다. 레온은 현장을 둘러보며 자신의 전문 지식을 동원하여 상황을 분석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복구 장치를 복잡하게 꼬아놓았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몇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레온의 날카로운 진단은 주변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윤태수가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인물이 현장에 나타나 주민들을 선동했다. 이건 원래 낡은 시설 때문이야. 당장 재개발을 해야만 해. 이현이 같은 나약한 놈들이 나서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들은 레온을 무능한 실업자로 매도하며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레온은 침묵했지만 소라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시끄러워. 당신들이 이 사태를 만들었잖아. 소라는 선동꾼들에게 달려가 그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엄청났고 선동꾼들은 소라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함부로 나서지 못했다. 레오는 소라에게 말했다. 소라 씨, 당신이 저들을 막는 동안 나는 전력을 복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레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했다. 레오는 발전 설비실에 복잡하게 얽힌 전력선을 면밀히 관찰하며 단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것은 위험하고 무모한 방법이었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절단된 전력선을 임시로 연결하여 전체 구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직접 우회로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업은 엄청난 전기 충격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고도의 집중력과 육체적인 힘을 요구했다. 소라 씨,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전력선을 연결할 겁니다. 하지만 이 전력선을 잡고 버텨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충격과 힘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레오는 소라에게 이 작업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그녀의 도움을 요청했다. 소라는 레온의 설명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들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좋아, 이현 씨. 당신이 하려는 일이 무엇이든 난 당신을 믿어. 소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레온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레온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을 털어 구입한 두꺼운 고무장갑을 소라에게 건넸다. 그리고 자신이 분석한 대로 가장 굵고 중요한 전력선 2개를 소라에게 건네며 그녀에게 그 전력선을 강력하게 움켜쥐고 버텨달라고 부탁했다. 레온은 복잡한 배선을 재조정하고 마지막 연결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헬릭스 그룹의 총수로서 경험했던 모든 기술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젖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소라 씨, 지금 연결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레온이 전력선을 연결하는 순간 강력한 전류가 소라의 몸을 통해 흘러갔다. 소라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느꼈다. 온몸의 근육이 뒤틀리고 뼛속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그녀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레온이 자신을 믿고 이 일을 맡겼다는 생각과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녀의 엄청난 근력과 끈기만이 이 충격을 견뎌낼 수 있었다. 주변 주민들은 소라가 엄청난 힘으로 전력선을 붙잡고 버티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다. 마침내 레온이 마지막 연결을 마무리했다. 그의 손은 화상을 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공동구역 전체에 불이 켜졌고 따뜻한 온기가 다시 돌아왔다. 주민들은 환호했고 레온과 소라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소라는 힘없이 쓰러졌지만 레온은 그녀를 부축하며 그녀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힘은 내가 본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레온은 소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라는 레온의 눈을 쳐다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의 머리도 쓸모 있었어, 이현 씨. 하지만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이제는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당신은 단순한 회계 책임자가 아니잖아. 그녀는 레온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았다. 레온은 소라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단순히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보는 직관과 인간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레오는 소라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강혁의 다음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이 사건 이후 소라는 이 지역의 영웅이 되었고 레온 역시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주민들은 레온과 소라 부부를 이 지역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강혁 측이 보낸 선동꾼들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그들의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다. 레온은 소라의 엄청난 힘과 용기가 자신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단순한 위장 아내가 아닌 진정한 동맹이자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레오는 밤늦게 혼자 앉아 USB 드라이브에 담긴 자료를 다시 분석했다. 그는 강혁이 이비리 자금의 일부를 아내의 실종과 관련된 비밀 프로젝트 에이덜에 사용했음을 발견했다. 프로메테우스가 자금 세탁이었다면 에이터는 아내를 인질로 잡고 헬릭스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는 강혁의 궁극적인 목표와 연결되어 있었다. 레오는 아내를 찾고 강혁을 무너뜨릴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음을 느꼈. 전력 복구 사건 이후 레온과 소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소라는 레온이 단순한 회계 책임자가 아니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의 능력과 지성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레온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관찰했고 레온 역시 소라의 강인함과 순수한 마음이 자신에게 주는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미묘한 감정의 균열을 경험하며 진정한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레오는 소라에게 더 이상 단순한 위장 아내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강혁과 헬릭스 그룹 내부의 부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했고 자신의 전략적 계획의 일부를 공개했다. 레오는 소라의 뛰어난 직관과 현실 감각이 자신의 냉철한 분석에 부족한 인간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조언은 종종 레온의 복잡한 계획을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준과 지아는 소라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소라는 아이들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거친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강한 정신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아이들은 소라에게서 얻는 안정감과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레오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소라와의 계약 결혼이 가져온 가장 큰 축복임을 인정했다. 레온의 마음속에서는 실종된 아내에 대한 의무감과 소라에게 피어나는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복잡한 갈등이 일어났다. 그는 아내를 찾아야 했지만 소라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소라의 존재는 레온이 잃어버렸던 삶의 따뜻함과 진정성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이 위험한 임무를 망칠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소라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중 레오는 USB 드라이브에 숨겨진 또 다른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이 파일은 아내의 필체가 담긴 짧은 메시지와 하나의 좌표를 포함하고 있었다. 메시지에는 프로젝트를 멈춰야 해. 그들이 나를 이용하고 있어. 에이더라고 쓰여 있었다. 레오는 이 메시지가 아내가 스스로 남긴 SOS 신호임을 확신했다. 에이털 프로젝트는 강혁의 궁극적인 목표와 직결된 헬릭스의 기밀 기술과 관련된 것이었다. 좌표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가리키고 있었다. 레오는 이 좌표가 아내의 행방을 알려줄 결정적인 단서라고 판단했고 즉시 그곳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는 소라와 아이들을 이 위험한 여정에 끌어들일 수 없었다. 레오는 홀로 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 모든 진실을 소라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이 결심은 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레온이 혼자 몰래 떠나려 할 때 소라가 그를 막아섰다. 소라는 레온의 얼굴에 드리워진 심각한 그림자와 숨겨진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이현 씨, 당신 혼자 어딜 가려는 거야? 뭔가 중대한 일이 생긴 것 같군. 그녀의 눈빛은 레온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의 강한 직감은 레온이 숨기려는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레온은 소라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내의 메시지와 좌표를 보여주었고 아내를 찾기 위해 혼자 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라 씨, 당신과 아이들은 여기에 머물러 주십시오. 강역의 감시망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계약입니다. 레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소라는 레온의 설명을 듣고 침묵에 잠겼다. 그녀는 레온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에 미묘한 질투와 상실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레온의 아내를 찾으려는 책임감에 감동했다. 당신의 아내가 맞군. 그럼 내가 당신의 아내를 찾도록 도와야지. 계약 결혼이든 뭐든 우리는 지금 한 팀이야. 소라는 레온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단호하게 동행을 요청했다. 레온은 소라의 동행을 강력하게 거부했다. 안 됩니다. 그곳은 위험합니다. 당신의 힘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혼자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레온은 소라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소라는 그의 팔을 잡고 억센 힘으로 그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힘은 레온의 모든 저항을 무력화시켰다. 이현 씨, 당신은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어. 나는 이 동네에서 수많은 위험을 겪으며 살아남았어. 당신의 그 잘난 머리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야. 그때는 나의 힘이 필요할 거야. 아이들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소라의 논리는 레온의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했다. 레온은 결국 소라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소라의 비범한 힘과 그녀의 강한 의지가 자신의 임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인정했다. 그는 아이들을 이웃들에게 맡기고 소라와 함께 버려진 연구시설이 있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그들은 낡은 트럭을 빌려 타고 어둠 속을 달렸다. 레온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연구시설에 가까워질수록 레온은 강역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시설 주변은 첨단 보안 장비로 둘러싸여 있었고 레온은 이 보안 시스템이 헬릭스 그룹의 최신 기술임을 즉시 알아렸다. 강역이 이 시설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우리는 정면 돌파가 아닌 은밀한 침투를 시도해야 합니다. 레온은 소라에게 작전을 설명했다. 소라는 레온의 지시를 따랐지만 그녀의 직감은 레온의 전략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현 씨, 이렇게 복잡하게 숨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내가 저 담벼락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소라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을 사용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싶어 했다. 레온은 소라의 힘을 높이 평가했지만 지금은 침착한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그녀를 설득했다. 레온은 소라의 도움을 받아 보안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사각지대를 찾아냈다. 레온은 과거 헬릭스에서 일했던 경험을 되살려 보안 시스템의 맹점을 파고들었다. 마침내 그들은 시설의 지하 통로로 이어지는 낡은 환풍구를 발견했다. 여기가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통풍구가 너무 좁고 안에는 복잡한 배관이 있습니다. 나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레온은 난감해하며 말했다. 소라는 레온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내가 들어갈게. 그녀는 레온의 예상과는 달리 엄청난 유연성을 보여주며 좁은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녀의 근육질 몸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숙련된 침투 요원처럼
능숙하게 배관을 피해 안으로 들어갔다. 레오는 소라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또다시 놀랐다. 그녀는 단지 힘만 센 것이 아니었다. 소라는 시설 내부에 침투하여 레온이 알려준 좌표를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시설 내부를 감시하는 경비원들을 조용히 제압하며 통로를 확보했다. 소라는 경비원들과의 육체적인 대치 상황에서 자신의 힘을 절제하여 사용했고 레온이 요구한 대로 은밀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경비원들을 기절시키는데 그녀의 엄청난 근력을 사용했지만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았다. 소라가 시설 내부의 문을 열어 레온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들은 마침내 에이털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실에 도착했다. 연구실은 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벽에는 레온의 아내의 사진과 함께 복잡한 생체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다. 레온은 아내의 사진을 보자마자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연구실 내부에는 강혁의 또 다른 오른팔인 연구원 민 박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민 박사는 레온과 소라의 침입에 경악하며 비상벨을 누르려 했지만 소라가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을 제압했다. 민 박사는 소라의 엄청난 힘에 눌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레온은 민 박사를 신문하여 아내의 행방과 에이틀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표를 알아내려 했다. 내 아내는 어디 있나? 에이털 프로젝트가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가? 레온은 민 박사에게 날카롭게 추궁했다. 민 박사는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에이털 프로젝트는 헬릭스의 기밀 생명 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기억과 의식을 다른 육체에 복제하려는 비윤리적인 실험이었고 레온의 아내는 이 기술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아내가 메시지를 남긴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서였다. 민 박사는 레온의 아내가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숨긴 후 스스로 시설을 탈출했으며 지금은 강혁의 눈을 피해 잠적 중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안전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으며 그녀의 메시지는 레온에게 위험을 알리는 경고였던 것이다. 레온은 안도했지만 아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민 박사로부터 아내의 현재 위치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민 박사로부터 아내의 행방과 에이털 프로젝트의 실체를 확인한 후 레온은 즉시 시설을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소라에 대한 죄책감으로 뒤섞여 복잡했다. 아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위안이었지만 강혁의 비윤리적인 실험 계획은 레온의 분노를 극대화했다. 그는 이제 강혁과의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는 명분을 얻은 셈이었다. 시설을 빠져나온 레온은 소라와 함께 낡은 트럭에 몸을 실었다. 밤하늘 아래 레온은 소라에게 민 박사가 밝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내가 스스로 탈출하여 잠적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강혁이 아내의 연구를 이용하여 헬릭스 그룹의 핵심 기술을 장악하려 했다는 내용을 소상히 설명했다. 소라는 레온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했고 강혁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소라는 레온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현 씨, 당신은 정말 복잡한 사람이군. 나한테는 가난한 실업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당신 아내가 거대한 기업의 비밀 프로젝트에 얽혀 있었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지만 분노보다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레온이 짊어진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다. 레온은 소라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소라 씨. 당신에게 내 신분을 속인 것은 오직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혁이 내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당신과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에게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이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소라는 레온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거칠고 단단한 손은 레온의 섬세한 손을 감쌌다. 당신의 아내는 안전해. 이제 당신은 당신의 임무를 완수해야 해.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이제부터는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 우리 계약은 끝났지만 나는 당신과 아이들의 방패가 되기로 결정했어. 소라의 단호한 선언은 레온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레온은 소라의 헌신에 감동했고 마침내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소라 씨, 나는 이현이 아닙니다. 내 진짜 이름은 레온 김 헬릭스 그룹의 총수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꾸민 이유는 강혁의 음모를 분쇄하고 빼앗긴 회사와 내 자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레온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다. 소라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미 레온의 비범함과 재력이 평범한 실업자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총수, 그래, 그 정도는 되어야 그 머리로 그 모든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 소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레온이 그녀를 속였다는 사실에 대한 씁쓸함도 섞여 있었다. 그녀는 레온의 진정한 세계가 얼마나 거대한지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레온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강혁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헬릭스 이사회와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이제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헬릭스로 돌아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레온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연락하여 비상 복귀 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레온의 복귀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충성스러운 비서실장 민호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고 민호는 즉시 헬릭스 내부에서 강혁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준비했다. 레온은 소라에게 USB 드라이브에 담긴 핵심 자료를 보여주었고 소라는 그 복잡한 금융 자료와 기술 보고서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레온의 가난한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가 다시 한번 들어왔다. 소라는 레온에게 중요한 조언을 했다. 당신이 총수든 뭐든 상관없어. 하지만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면 강혁은 당신을 해치려 할 거야. 당신의 머리만으로는 그들의 물리적인 폭력을 막을 수 없어. 나는 당신의 방패가 되어야 해. 내가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겠어. 소라의 결의는 레온의 전략에 큰 힘이 되었다. 레온은 소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소라의 황소 같은 힘이 강혁의 조직적인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임을 알았다. 레온은 소라에게 자신의 공식적인 보호자 역할을 요청했고 소라는 기꺼이 수락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위장 아내가 아닌 총수의 비밀 경호원이 된 셈이었다. 이로써 그들은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었다. 레온은 소라와 함께 강혁과의 최후의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라에게 헬릭스 그룹의 내부 사정과 강혁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소라는 이를 바탕으로 강혁의 공격 방식을 예측하고 대비했다. 소라는 강한 직관력으로 강혁이 레온의 약점인 아이들을 이용하려 할 것임을 간파했고 레온에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소라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강혁은 레온의 복귀 소식을 감지하고 레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준과 지아를 납치하여 레온을 협박하려는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강혁은 윤태수를 시켜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웃의 집을 급습하도록 지시했다. 강혁의 오만함과 잔혹함은 극에 달했고 레온의 분노는 폭발했다. 레온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이웃에게 연락했고 소라와 함께 전속력으로 단칸방이 있는 동네로 돌아갔다. 그들은 낡은 트럭을 몰고 어둠 속을 질주했다. 레온은 운전하는 내내 자신의 판단 착오를 자책했지만
소라는 그를 위로하며 침착하게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현 씨, 침착해. 우리가 늦지 않았을 거야. 당신의 머리를 사용해. 내가 당신의 아이들을 지켜줄 거야. 그들이 동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윤태수와 그를 따르는 건달들이 이웃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레오는 즉시 트럭을 멈추고 소라에게 작전을 지시했다. 소라 씨, 당신의 임무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윤태수의 시선을 끌어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른 쪽에서 이들을 교란시킬 것입니다. 레오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무기인 지성과 전략을 사용할 준비를 했다. 소라는 레온의 지시에 따라 트럭에서 내려 윤태수 무리에게 곧장 돌진했다. 그녀는 마치 폭풍우처럼 거침없이 그들에게 달려들었고 윤태수 무리는 소라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소라는 자신의 황소 같은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건달들을 쓰러뜨렸고 아이들이 있는 집의 문을 굳건히 지켰다.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강역의 부하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었다. 레오는 소라가 시간을 버는 동안 조용히 이웃집 뒷마당으로 침투했다. 그는 아이들이 갇혀있는 방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준과 지아를 품에 안았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소라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레오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 다시 윤태수 무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소라와 합류했다. 레온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킨 것을 확인한 소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윤태수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윤태수를 땅에 내동댕이 쳤고 윤태수는 소라의 엄청난 힘에 완전히 제압당했다. 윤태수는 패배를 인정하고 겁에 질린 채 현장에서 도망쳤다. 레온과 소라는 아이들을 지켜낸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은 이제 강역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다. 레온의 위장 작전은 완전히 막을 내렸다.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한 후 레온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의 위장 작전은 끝났고 이제 헬릭스 그룹 총수 레온 김으로 복귀하여 강역과의 전면전을 시작할 때였다. 레온은 소라와 아이들을 안전가옥으로 피신시킨 후 민호 비서실장과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장소는 도심 외곽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는데 이곳은 강역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레온의 비밀 거점이었다. 레온이 낡은 작업복 대신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슈트를 입고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냉철하고 단호했으며 헬릭스 그룹의 총수로서의 위엄과 카리스마가 넘쳐 흘렀다. 민호 비서실장은 레온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레온의 복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던 충직한 부하였다. 회의에서 레온은 강역의 프로메테우스 및 에이털 프로젝트 관련 비리, 증거와 자금 세탁 내역을 민호에게 전달했다. 강역은 헬릭스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을 통해 회사의 핵심 기술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 증거로 강역을 이사회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레온의 목소리에는 단 하나의 망설임도 없었다. 민호는 레온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사회 소집을 준비하고 레온의 아내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와 USB 드라이브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했다. 이 자료들은 강역이 헬릭스를 사유화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그의 모든 오만함과 탐욕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다. 레온은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하며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한편 소라는 아이들과 함께 안전가옥에서 레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레온이 단순한 이연이 아니라 헬릭스 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좁은 단칸방에서 함께 싸웠던 가난한 남편. 이 사실은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니. 소라는 그 격차에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라는 레온이 선물해준 고급 옷 대신 여전히 낡은 트레이닝복을 고집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레온의 세계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자신이 레온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황소처럼 힘센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레온과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결심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과 용기가 레온의 세계에서도 필요한 가치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레온은 소라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복귀 계획을 설명하고 그녀에게 헬릭스 그룹의 공식적인 행사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라 씨, 당신은 나의 방패이자 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강혁은 내가 혼자라는 것을 증명하여 나를 고립시키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레온은 소라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했다. 소라는 레온의 제안을 듣고 깊이 고민했다. 거대한 기업의 총수 부인 역할은 그녀가 평생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레온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과 강혁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용기를 냈다. 좋아요, 레온 씨. 내가 당신의 아내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숨기지 않을 겁니다. 나는 언제나 박소라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레온은 소라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당신의 그대로의 모습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레온은 소라를 위한 최고급 디자이너 옷과 액세서리를 준비했지만 소라는 이를 거절했다. 그녀는 레온에게 고급 옷 대신 자신이 가장 아끼는 낡은 트레이닝복을 깨끗하게 세탁하여 입고 가겠다고 말했다. 레온은 소라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그녀의 진정성을 존중하기로 했다. 강혁은 레온의 급작스러운 복귀 소식에 당황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다. 그는 레온이 지난 몇 주 동안 가난뱅이 행세를 했다는 사실을 조롱하며 레온이 이미 헬릭스의 신뢰를 잃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강혁은 레온이 자신의 비리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며 이사회에서 레온을 조롱하고 모욕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레온의 지성과 냉철함을 여전히 과소평가했다. 헬릭스 그룹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혁은 자신이 마치 회사를 이끌어온 합법적인 총수인 양 위세를 부리며 이사들을 압박했다. 레온은 이사회실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뒤에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의 소라가 굳건하게 서 있었다. 소라의 거친 외모와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은 모든 이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이사회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강혁은 레온과 소라의 모습을 보고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오, 레온, 드디어 돌아왔군. 그동안 빈민가에서 즐거웠나? 그런데 저 여자, 자네의 새로운 아내인가? 헬릭스 그룹의 총수 부인으로는 너무나 천박한 모습이군. 강혁은 소라의 외모와 복장을 비하하며 레온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려 했다. 그의 오만함은 극에 달해 있었다. 레온은 강혁의 모욕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소라의 손을 잡고 강혁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강혁, 이분은 나의 아내 박소라입니다. 이분은 당신처럼 탐욕스럽지 않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용감한 분입니다. 당신의 더러운 음모로부터 나의 아이들과 회사를 지켜준 나의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레온의 단호한 선언은 이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소라는 레온의 지지를 받자 용기를 얻어 강혁에게 당당하게 맞섰다. 그녀는 주먹 대신 날카로운 직관력과 진심을 사용했다. 강혁 씨, 당신이 총수의 자리를 탐내며 이웃들과 회사 직원들을 괴롭히는 동안 이현 씨 레온은 가장 낮은 곳에서 정의를 지키려 싸웠습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위선은 나처럼 힘이 센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소라의 진심 어린 말은 이사들의 양심을 자극했다.
레오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민호가 준비한 USB 드라이브의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자금 세탁 내역, 에이타 프로젝트의 비윤리적인 실험 계획, 그리고 강혁이 헬릭스의 자산을 빼돌린 상세한 회계 기록이 이사들 눈앞에 펼쳐졌다. 레온의 논리적인 설명과 명백한 증거는 강혁의 모든 변명을 무력화시켰다. 강혁은 궁지에 몰리자 당황하며 증거를 부인하려 했다. 저건 조작된 자료야. 레온이 나를 모함하려는 수작이야. 이사 여러분, 저 가짜 증거와 저 천박한 여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강혁은 마지막 발악으로 이사들을 선동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레오는 소라가 준 단서를 이용해 강혁의 또 다른 은닉 자금처까지 폭로했다. 레오는 냉정하게 이사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강혁을 즉시 해임하고 모든 비리, 행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고 헬릭스 그룹 전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레온의 위협은 이사들에게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고 그들은 강혁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강혁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이사회장에서 레온 김 총수의 위험 있는 복귀와 박소라의 예상치 못한 등장은 폭발적인 결과를 낳았다. 강혁은 자신이 마지막까지 얕잡아 보았던 가난한 실업자와 천박한 여자의 연합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강혁은 분노와 공포 속에서 소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소라는 눈빛만으로 그를 압도했다. 그녀의 강인한 존재감은 강혁의 폭력적인 시도를 미연에 방지했다. 이사들은 레온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와 강혁의 발악적인 태도를 목격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강혁 이사의 즉각적인 해임과 모든 비리 관련 프로젝트의 중단을 결의했다. 강혁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절규했다. 레오는 그의 몰락을 냉철하게 지켜보았고 이사회가 끝난 후 강혁을 즉시 법적 절차에 넘기도록 지시했다. 레오는 승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아내의 행방과 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사회를 마친 후 레오는 소라와 함께 민호 비서실장이 확보한 아내의 최종 잠적지로 향했다. 그들은 아내가 남긴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그녀가 자신을 숨긴 안전한 장소를 찾아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농장이었다. 레오는 아내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잠시 후 농장 안에서 레온의 아내이자 준과 지아의 어머니인 지수가 걸어 나왔다. 지수는 건강해 보였지만 오랜 기간 감춰온 비밀과 고통으로 인해 지쳐 있었다. 레오는 그녀를 품에 안고 오랜만에 재회한 기쁨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지수는 레온에게 자신이 에이털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으며 강혁의 비윤리적인 실험을 막기 위해 스스로 잠적했음을 설명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기밀 데이터를 파괴하고 강혁이 더 이상 헬릭스의 기술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고백했다. 레오는 아내의 용감한 행동과 희생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지수는 소라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소라 씨, 당신이 우리 아이들과 레온을 지켜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용기가 우리 가족에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지수는 소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라는 쑥스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레온의 아내와의 만남에서 느껴지는 복잡한 감정을 애써 숨기지 않았다. 레온은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가 겪었던 가난한 실업자로서의 위장 생활, 강혁과의 싸움, 그리고 소라와의 계약 결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했다. 지수는 레온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레온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녀는 레온의 생존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소라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깨달았다. 지수는 조용히 레온에게 말했다. 레온, 당신은 나를 찾았고 아이들은 안전해. 이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해야 해. 나는 에이털 프로젝트를 완전히 종결시키고 내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의 아내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지수의 고백은 레온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지수는 자신이 오랫동안 강역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으며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살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레온과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헬릭스 그룹의 총수 부인이라는 역할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기로 결정했고 레온과 아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그녀의 결정은 레온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용기를 존중했다. 지수의 결정은 레온과 소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레온은 지수가 떠나기로 결심하자 소라에게 느꼈던 감정이 더 이상 계약이나 임무가 아닌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다. 그는 소라의 헌신, 용기, 그리고 아이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보며 소라가 자신의 삶과 헬릭스 그룹의 미래에 필요한 진정한 파트너임을 확신했다. 레온은 소라에게 다가가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소라 씨, 우리의 계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가 잃어버렸던 진정한 가치와 삶의 힘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헬릭스 그룹의 총수로서가 아니라 레온 김으로서 당신에게 청혼하고 싶습니다.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레온은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다. 소라는 레온의 진심, 어린 청혼의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이 헬릭스 총수의 세계에 어울릴지 걱정했지만 레온의 진정한 사랑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다. 레온 씨, 나는 당신의 그 잘난 총수라는 타이틀 때문에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단칸방에서 아이들을 위해 땀 흘리던 이현 씨의 진심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나는 절대 약한 척하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황소처럼 강하게 당신과 아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소라의 긍정적인 대답은 레온에게 최고의 승리였다. 그는 소라를 품에 안고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들은 지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지수는 레온과 소라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다. 지수의 결단은 레온과 소라에게 죄책감 없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모든 드라마적인 갈등이 해소되었다. 레온은 소라, 그리고 준과 지아를 데리고 헬릭스 그룹의 총수로서 돌아왔다. 박소라는 낡은 트레이닝복 대신 우아하지만 활동적인 스타일의 옷을 입고 헬릭스 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으로 등장했다. 그녀의 강인함과 솔직함은 헬릭스 임직원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레온은 소라의 진정성을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헬릭스 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강역의 몰락과 레온 김 총수의 화려한 복귀는 헬릭스 그룹 내부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다. 강역은 횡령, 배임, 비윤리적인 연구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은 결국 그를 철창 신세로 만들었다. 레온은 강역 일당이 벌인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철저히 청산하고 헬릭스 그룹을 정의와 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재건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서 보고 느꼈던 부조리함을 잊지 않았다. 레온의 경영 스타일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는 최고위층의 탁상 공론 대신 현장의 목소리와 노동자들의 노고를 중요시했다.
이는 박소라가 그에게 준 가장 큰 영향이었다. 소라의 정직함과 강인한 현실 감각은 레온의 냉철한 전략에 인간적인 온기를 더했고, 헬릭스 그룹은 점차 딱딱한 엘리트 기업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복지와 윤리 경영을 중시하는 건강한 기업으로 변모해 갔다. 소라는 이제 명실상부한 헬릭스 그룹의 총수 부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고급 연회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실용적인 옷차림을 선호했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당당한 태도는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빛났다. 언론은 그녀를 황소처럼 힘센 여총수 부인 또는 철의 여인이라 부르며 주목했지만, 소라는 그런 외부의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레온과 아이들을 굳건히 지켰다. 소라는 레온의 공식적인 업무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그녀는 헬릭스 사회공헌재단을 이끌며 그녀가 살았던 빈민가와 같은 소외된 지역의 재개발과 복지 개선에 힘썼다. 그녀는 단칸방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은 헬릭스 그룹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레온에게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아이들, 준과 지아는 엄마 소라의 헌신적인 사랑과 관심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들은 소라에게서 용기와 정직함을 배웠고, 아빠 레온에게서 지성과 전략을 배웠다. 그들은 이전에 외롭고 불안했던 모습 대신 새로운 가족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만끽했다. 소라는 아이들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워주었고,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소라의 존재는 헬릭스 그룹 내부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한 번은 중요한 이사회 회의에서 임원들이 탁상 공론에 빠져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단호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계획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허점투성이입니다. 종이에 쓰인 숫자만 보지 말고 땀 흘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소라의 일갈은 모든 임원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레온은 소라의 직설적이고 통렬한 비판을 지지했다. 그는 소라의 직관과 현장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헬릭스 그룹의 나태해진 엘리트 의식을 깨우는데 필수적이라고 여겼다. 레온은 소라를 자신의 옆자리에 두면서 그녀의 순수한 힘과 도덕성이 헬릭스 그룹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도록 했다. 그는 소라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운명적인 사건임을 매일 깨달았다. 어느 날 레온은 소라에게 헬릭스 그룹 총수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소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레온 씨, 나는 화려한 결혼식보다 우리 가족의 진정한 시작을 기념하고 싶어.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낡은 동네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웃들과 함께 소박하게 결혼하고 싶어. 소라는 자신의 뿌리와 진심을 잊지 않았다. 레온은 소라의 뜻을 존중하여 그들이 살았던 빈민가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헬릭스의 고위 임원들 대신 그들을 도와주었던 이웃들, 레온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그리고 소라가 돕고 있는 재단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소라는 낡은 트레이닝복 대신 심플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하고 당당했다. 레온은 결혼 서약에서 소라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가져다준 진정한 힘과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강인함이 나약한 나를 구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총수로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의 가짜 남편이 아닌 당신의 든든한 진짜 남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레온의 고백은 모든 하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소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레온에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믿어준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 거대한 세상에서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는 황소처럼 힘센 아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와 나의 힘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서약은 단순한 사랑의 맹세가 아닌 그들의 파트너십과 용기에 대한 약속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레오는 소라와 함께 아이들의 손을 잡고 헬릭스 그룹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레온 김은 더 이상 과거의 냉철하고 고독했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박소라라는 진정한 파트너와 함께, 그리고 준과 지아라는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가족과 행복을 찾은 사람이었다. 그의 가난한 위장 생활은 그에게 가장 큰 교훈과 축복을 안겨주었고, 그가 예상치 못했던 황소처럼 강한 아내는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진정한 가치와 힘은 외모나 지위가 아닌 내면의 용기와 정직함에서 나온다는 깊은 깨달음을 남겼다.